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R&D에셋의 조민기 이사님과 함께 할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미스터 부동산 조민기 전문가입니다. 최근 날씨가 아주 따뜻하고요. 5월 지금 가정의 달입니다. 야외에 많이 또 나들이 가실 텐데, 자, 이럴 때 또 환절기 약간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하니까 감기 조심하시면서, 자, 오늘도 채널 고정하시고 저희 정보 유익하게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만큼이나 따뜻한 정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사님과 함께 부동산 시그널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이슈 시그널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 어떤 주제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은요, 2040 서울 플랜 용산권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 자, 먼저 오늘의 이슈 시그널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입니다. 즉 도시기본계획은 시군 행정의 바탕이 되는 주요 지표와 토지의 개발, 보전, 기반시설의 확충 및 효율적인 도시관리 전략을 제시해 하위 계획인 도시관리 계획 등 관련 계획의 기본이 되는 전략 계획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재건축 아파트의 층수를 35층 이하로 제한해온 서울시가 2030 서울 플랜의 재정비를 위한 연구에 본격 착수하면서 층수 제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의회와 자치구에서도 발맞춰 연구와 의견 수렴에 돌입했는데요. 한강변 재건축 단지들은 이번 기본계획 수정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2040 서울 플랜에는 교통 및 도시계획, 공공주택 공급계획, 스마트 도시개발 계획 등이 포함되는데 그 중에서도 35층으로 규정된 층고 제한의 변화 여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2040 서울 플랜으로 서울시 용산구가 어떠한 변화를 마주하게 될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영상을 좀 보셨겠습니다만, 2018년, 그러니까 2018년도 기준 2030 서울 플랜에서, 자, 금년도 2019년도 3월 달에, 자, 서울시가요, 자, 20년마다 서울의 전체적인 플랜을 다시 맞추는데, 바로 2019년 3월 달에 서울시가 정식으로 2040 서울 플랜 이 용역을 발주를 정식으로 했습니다. 자, 이거는요, 내년 2020년 말 정도 되면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가 나오는데, 자, 그 발표되기 전, 바로 그 전 단계에서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어떻게 발전을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 자, 근데 서울이요, 자, 한 개구가 아닙니다. 총 25개의 구인데 그 중에 용산권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일단 2030 이 서울권에 대한 얘기를 좀 플랜을 얘기를 드리면, 자, 서울 총 25개 구입니다. 자, 그런데 서울시 2030 플랜 또 2040 플랜에서 메인으로 가는 것이요, 바로 3도심입니다. 바로 강남과 한양, 도성, 영등포, 여의도를 끼고 있는데 바로 이 축으로 가는 센터 가운데에 용산이 위치를 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3도심이 되는데, 자, 여기서 서울 플랜의 큰 차이 하나가 뭐냐면, 자, 3도심으로 만들고 용산이 센터에 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더 집중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서울권을 총 5개 권역으로 생활권으로 분류를 해서 각 생활권별로 개발 계획이나 향후의 계획들을 추진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자, 그 안에서도 가운데에 용산이 포함되어 있는 도심권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지금 도심권 안에도 지금 놓고 보시면 바로 용산하고 중구하고 종로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도심권의 지금 개발 계획 중에 가장 핵심은 바로 용산이라는 곳인데, 자, 이 용산이라는 곳을 좀 한번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자, 용산 지역이 워낙 노후 건축물, 특히나 아파트도 그렇지만 이 과거에 아파트가 아닌 일반 단독주택이라든가 이 일반 건물 기준으로 가는데, 이 30년 이상 된 건축물만 놓고 보더라도요, 벌써 51%, 반이 넘는 게
이 워낙 노후 건축물들이 많다는 얘기고요. 자, 10년 이하 이제 신축 건축물만 놓고 보더라도 그만큼 7%라는 얘기를 드리면 자, 이 얘기는 반대급부로요. 개발이 안 돼 있다라는 얘기, 그만큼 저개발이 돼 있다라는 얘기로 좀 포인트를 맞출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만큼 이 얘기의 반증은 자, 인구가요. 지금 현재 외국인, 특히 용산이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국제 업무입니다. 이 국제 업무로 가다 보니까 현재도 뭐 아시겠지만 용산 자체가 워낙 특히 미군들이 상주하다가 지난해 기준으로 이제 평택으로 좀 이전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이 미군이라든가 외국 대사관들이 많이 밀집해서 있기 때문에 외국인 그러면서도 1, 2인 가구가 많이 비율이 좀 높은 편인데 약 65%. 자, 이 얘기는요. 결국은 용산 쪽에 새롭게 저개발이 아닌 고개발로 바뀌어지면서 그것도 이 국제 업무지구에 따른 외국인을 더 육성시킨다는 컨셉이기 때문에 그만큼 인구에 대한 비중으로 놓고 보면 결국은 미래 가치가 있다라는 측면으로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이 부분을 한번 좀 놓고 보면 자, 용산을요. 지금 뭐 한 개 구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한 개 구 안에서도 이 총 8개 지구로 좀 나눠서 이 만들어지는데 자, 여기 용산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옛날 풍수지리로 얘기하면 한강이 있죠. 뒤에 남산이 있죠. 또 가운데 지금 용산 민족공원이라고 하는 이 공원, 우리가 이제 우리 전 세계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요. 주요 도시에는 꼭 센트럴 파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우리나라에 지금 센트럴 파크 바로 용산 민족공원인데 아시겠지만 지금 개발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첫 삽도 안 뜬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만한 이 풍수지리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지금 8개 지구로 만드는 그 계획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좀 더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용산이라고 하는 그 용산역을 주변으로 보면 자, 여기가 이제 용산 쪽인데 첨단 국제 업무 벨트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국제 교류라는 부분, 특히 강남에서 넘어오는 쪽의 컨셉하고 또 이 여의도 쪽에 국제금융단지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을 묶어가지고 이 용산 자체가 첨단 국제 업무지구로 이 발돋움을 하고 있는데 자, 그 개발 계획 중에 일부를 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지금 아시겠지만 용산역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나 이쪽 한남 뉴타운 개발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계획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용산역, 이 옛날 차량기지죠. 바로 이 국제 업무가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용산역은 이미 거의 90%가 이미 이제 개발이 끝나 있는 상태고 바로 앞쪽으로 또 정비창 재개발 부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용산민족공원 안에 이 과거에 이 미군 기지, 미군 부대가 있었던 이 캠프킴 부지도 개발을 또 별도로 진행이 되면서 자, 이쪽 용산 전자상가가 쪽 있는 이 뒤쪽 특히 이 서부 이촌동 쪽이 많이 개발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자, 그중에 지금 샘플을 하나 먼저 살펴드려 보면 자, 개발이 아까 제가 용산역 쪽으로 좀 많이 되고 있다라는데 자, 이게 지금 현재 용산이 개발 완료돼 있는 겁니다. 자, 용산역 앞쪽으로 삼성 레미안 그다음에 푸르지오 쪽이 이미 다 완성이 됐고 또 신용산역 앞쪽으로도 이미 재개발이 총 5개 구역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뭐 이런 말 좀 쓰기는 그렇습니다만 이 과거에 이런 부분이 이제 환골 탈태 우리가 보통은 지역의 입지 개선을 이런 부분으로 보는데 자, 향후 지금 2040 서울 플랜 자, 내년도 발표하게 되면 여기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한강변을 마주보고 있는 한강변에 지금 35층이 제한인데 35층 이상까지도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향후 미래가치 더 있다는 점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